안녕하세요. 성격 드센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성격 드센 며느리 맞거든요. 근데 제가 죄 없는 상대에게도 황소마냥 머리를 들이밀까요? 다 오고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께는 그냥 저만 못된 며느리겠죠. 그 며느리가 이번에 또 한 건 하고 어머님께 미운 털이 아니라 미운 뿔이 박혀버렸네요. 저 시어머님 보시기에 부족한 며느리일 수 있습니다. 집안 평범, 외모 평범, 학벌 평범, 평범 그 자체예요. 평범하지 않은 건 성격 정도네요.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건 아니고요. 부당함을 참지 않는 성격일 뿐이지만요. 그런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참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다만 사회생활이라는 건 제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니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어디 쉬운가요? 저처럼 능력도 평범한 사람은 그저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틸 수밖에요. 그래도 드센 성격 죽여가며 나름대로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집 내부의 일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시부모님 공경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인생 선배이신 어르신들 말씀 새기는 것도 좋은 자세죠. 저도 처음엔 잔소리 하시는 것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냥 자기 자식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며느리라서 그냥 싫은 것일 뿐이란걸요. 누가 보면 재벌집의 시집간 시골 처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남편도 저와 비슷합니다. 집안 평범, 외모 평범, 학벌 평범, 능력도 평범이요. 정말 독인객인이에요. 하지만 같은 수준이어도 내 자식이 훨씬 대단해 보이겠죠? 콩깍지가 그렇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콩깍지는 무슨 두께가 한 1m 되는 것 같다니까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허구한 날 하셨던 말씀이 너 아니었으면 능력 좋은 여자 만났을 거라는 둥. 너만 없었으면 대기업에 들어갔을 거라는 둥. 너 아니었으면 서울대에 들어갔을 거라는 둥. 저는 억울하죠. 저와 만나기 전에 수능 보고 대학 가고 취업까지 한 놈에게 제가 무슨 영향을 줬다는 거냐고요. 그렇지만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내 자식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애가 없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 후려치시면서 남편 축혀 세우실 때도 그렇구나 하며 맞장구도 쳐드렸고, 제가 부족하다 잔소리하실 때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애교도 떨었고, 자식 같은 며느리가 되고자 제 부모처럼 살폈고요. 그래도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척 못하는 드센 며느리가 돼버렸죠.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나 후회할 정도로요. 시어머니가 제 월급이 적다 타박하시면 남편 월급 저랑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넌 왜 그렇게 생겼냐 하시면 남편은 왜 그 모양으로 낳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성격이 더럽다 욕하시면 남편도 성격 더러워서 잘 맞아요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는 며느리 복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 저도 시어머니 복 없으니 쌤쌤하자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불러도 어머님 얼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거든요. 가봤자 집안일밖에 안 시켜요. 저를 공짜 가정부로밖에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 점점 멀리하고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 다 듣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말을 더 악랄하게 하시거든요. 저 엄청 순화해서 쓴 거예요. 남편도 어머님이 도를 넘는 발언들을 자꾸 하니까 자기 본가 가는 거 싫어해요. 발언들의 대상이 자기는 아니지만 옆에서 듣다 보면 자기도 짜증나거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서 말리는데 어머님이 남편 말도 듣지를 않아요. 저와 어머님은 기차 화통 삶아먹은 사람들처럼 꽥꽥대고 남편은 그 사이에 껴서 피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가기 싫어지겠죠. 저희 집에 있으면 남편하고 저는 언성 높일 일이 전혀 없는데 본가만 가면 난리가 나거든요. 원인이 뭐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께 미운 털 수준이 아니라 미운 뿔이 박혔다고 했죠?
제가 이번에 신우 소개팅을 주선했거든요. 제가 중매쟁이도 아니고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줄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저는 일단 어느 한쪽에서 대놓고 요구하기 전까진 이런 자리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 말인즉, 이번 소개팅도 누군가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소리예요. 누구냐면 어머님의 첫째 딸이요. 남편의 누나이자 제 시누이신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이 미혼이시거든요. 제가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우연히 밖에서 형님을 마주쳤거든요. 그때 형님의 눈에 제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요구로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료도 흔쾌히 소개팅에 응했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잘 되던 말던 그건 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리만 만들었을 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가던지 헤어지던지 하겠죠. 소개팅을 시켜주고 난 뒤에 두 사람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거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형님 이제야 시집 보낼 수 있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형님이 나이가 있어서 어머님이 결혼을 좀 재촉하셨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신 거죠.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바로 접니다. 야, 넌 무슨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주니? 너 우리 딸 소개시켜주고 걔한테 뒷돈 받아먹었지? 무슨 돈을 받아먹어요? 일 잘하고 성격도 좋으신 분인데 뭐가 맘에 안 드세요? 나이가 몇인데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 오피스텔. 제가 알기론 그분 명의일걸요? 빚도 없으신 걸로 아는데 왜요? 집이 최소 40평은 돼야지. 그 좁은 데서 뭘 해? 큰 집이 필요하시면 오피스텔 팔아서 집 얻으시겠죠. 그 코딱지만한 오피스텔 팔아서 집을 어떻게 사냐? 넌 계산이 안 되냐? 그건 둘이 알아서 하겠죠. 있는 돈 모아서 사던 대출을 받던지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빚으로 시작을 해? 애 고생시킬 일 있니? 너는 어떻게 남자를 물어와도 그런 걸 물어오냐? 참나, 제가 짐승이에요? 물어오긴 뭘 물어와요. 형님이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해준 거지. 네가 봐서 모자라다 싶으면 잘라내던가 했어야지. 뭘 모자라요? 누가 봐도 형님보다 괜찮은 분인데요? 뭐가 괜찮아? 어디다 비교를 해?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재산도 많고 그 나이에 그 정도 모았으면 알뜰하고 능력 좋은 거예요. 어머님은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네요. 그게 능력이 좋은 거냐? 그런 건 기본이야, 기본? 아이고, 어머님 아들 보세요. 어머님 아들 장가갈 때 생각 안 나세요? 쥐뿔도 없어서 다 대출로 시작했던 거 그새 까먹으셨나 보네. 우리 남편이 그때 이런 오피스텔 하나만 가져왔어도 제가 황제처럼 모셨을걸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남편 흉보냐? 어머님 색안경 벗으시라고요. 가만 보니까 네가 문제네. 너 일부러 배 아파서 그지 같은 놈 소개시켜준 거지? 네가 우리 집을 그냥 말아먹는구나.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어머님. 이제 저 찾지 마시고 잘 사세요. 그리고요, 저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오지 말라시니 가지 말아 하죠. 제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네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형님하고 제 직장 동료분이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데 그분도 힘들어하셨고 형님도 울면서 제게 전화하고 그랬어요. 형님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난리를 쳐서 헤어졌다고 했네요. 성인인데 부모에게 휘둘리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주고 싶은데 형님은 한평생 어머님과 살았으니 거역하기 힘든 게 있나 봐요. 저희 남편도 저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치셨을 것 같은데 남편은 형님과 다르게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겠죠. 도대체 어머님은 형님의 짝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동화처럼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나타날 줄 아시는지, 제 직장 동료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숫기가 없어서 남자로서의 매력은 조금 덜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착실하고 성실해요. 40평대 자가 아파트가 없는 것?
30대의 남자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부모에게 물려받으면 몰라도요. 그렇다고 형님이 모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형님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서로 잘 보듬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만나던 두 사람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헤어졌다는 게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형님 나이가 40을 바라보니 누나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님 막아줄 테니 둘이 사랑의 도피라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던 형님의 선택이고 어머님의 선택이니까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누나 상대로 괜찮은 조건의 상대라고 설득을 했어요. 어머님도 살짝 흔들리셨는지 형님더러 다시 잡아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는데 직장 동료분이 거절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분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셨었나 봐요. 결국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자식의 앞길을 닦아줄 수 없다면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금 제 마음은 이래요. 형님은 안쓰럽지만 어머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과 연을 끊을 건 아니지만 시댁을 안 갈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신 셈이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추석에나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요. 여차하면 어머님이 오지 말랬잖아요. 해버리죠 뭐. 드센 며느리,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시겠지만 까짓 거 하면 되죠. 요즘이 어떤 시댄데 며느리를 구박해요. 요즘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냐 하시겠지만 저희 집엔 계시네요. 다만 저는 옛날 같은 고분고분한 며느리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이란 게 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밤이네요.